좋아요, 구독.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오늘 8월에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개장 전 10시 24분경에는 18,972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에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10시 41분경에는 18,765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는 0.9% 정도 하락한 18,79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또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N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오늘 발표된 8월의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노동시장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지 또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연착륙이 거의 확실해 보였던 미국 경제에 암울한 전망이 드리워졌던 건 지난 7월 고용 지표와 연간 데이터 수정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균형이 잡힌 상태로 변화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노동시장이 과도하게 약화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8월에도 고용이 약하게 나온다면 보다 심각하게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요. 또 미국 기업들이 현재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해고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또 오늘 나온 데이터 중에서 임금과 실업률 수치 외에도 근무 시간과 또 이직 비율, 일시적 해고, 또 허리케인 베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도 다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오늘 나온 고용 보고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나왔고,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변덕스러워서 네. 이게 아무리 좋게 나온들, 아무리 나쁘게 나온들 모든 게 좀 FOMC가 끝나야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게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다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반기는 나쁜 뉴스가 좋은 그 효과를 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에 좋은 뉴스, 그동안 좋았던 뉴스가 나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bad is good,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다. 더 이상 물가가 하락하는데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 단지 하나 그 고용과 경기에 다들 초점을 맞출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bad is good이 아니라 good is good, 정상적인 걸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 8월 5일이었죠? 한번 블랙 먼데이라고 엄청나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쇼크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시장이 되게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한 새벽 3시쯤 보시면 뭐 그때 주무시겠지만 보시면 뭐 무슨 일 있나? 막 그럴 정도로 막 쏟아져요 밑으로 막. 그러니까 계속 올렸던 걸 한 방에 쏟아내고 또 계속 올렸던 걸 한 방에 쏟아내고 막 그런 현상을 종종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매일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눈 떠오면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뭐 차이나는 어쨌든 그런 건 둘째 치고 한마디로 미장 본장 때 들어갔던 것들을 다들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 아니면 뭐 막판에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어서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일단 지표 자체로는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올렸다가 지금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또 이렇게 내리는가 싶으면 또 어느 순간 또 반등을 치고 고점을 갱신하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 시장이 되게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때 굳이 스윙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네, 스윙은 뭐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좀 안정적일 때 하는 거고. 그래서 9월 18일이었나요? 그 FOMC가 그때가 좀 지나야 시장에서 그러니까 페드워치는 지금 뭐 베이비 스텝으로 거의 굳혀가는데 중요한 건 시장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 뭔가 이제 뭐 어디에다 몸을 둬야 되는데 그 몸을 둘 때를 못 찾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내가 좀 길게 좀 수익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다가 오히려 수익은 둘째치고 손실로 나오는. 근데 이게 굳이 나스닥에만 미 증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자산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좀 뭐랄까 그 아래 위로 흔드는 게 좀 예술이다. 어지간해서는 버티지 못한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는 총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그 멤버들이 블랙아웃이 들어가잖아요. 내일이었나요? 근데 네, 모레쯤 네. 들어가는데 네. 예, 근데 들어가기 전에 주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틀린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 서로 비난하잖아요. 너 뭐 2년 전에 그랬잖아. 뭐 지난번에 그랬잖아.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묻고 가거든요. 틀려도 그냥 예, 뭐 쓱 묻어주는 그런 분위기라서 누가 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책임은 없는. 근데 뭐 한마디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원하는 생각들.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까지 돼야지 뭐 데이터가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파월은 지금 뭐 CPI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경기, 노동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고 그건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렸고 왜냐면 이게 결국은 물가는 이제 내려오게 돼 있는 거고 하향 곡선을 타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내려올 필요도 딱히 없고 그리고 물가를 뭐 2%대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에서 뭐 금리 인하를 하면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박을 쓰고 가문의 수치인 그런 걸 당할 수 있다고 예, 욕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3, 2.5 정도에서는 내려줘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노동은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말할 수 없는 노동이 그러니까 식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대놓고서 실업자가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잭슨 올 때 파월이 말했잖아요. 예,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다.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노동이 좀 망가져야 되고 경기가 좀 망가져야지 예,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 기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자라보고 놀랐는지 소뚜껑 보고 놀랐는지 하여튼 놀란 가슴으로 예, 뭐만 움직였다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샀다 팔았다 4848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망가지는 거니까 예,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예, FOMC 전까지는 혼주세를 보고 있다고 이미부터 말씀드렸고 혼주세 왔다 갔다 하는 예, 근데 진폭이 워낙 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든 해외 선물 하시든 네,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좀 시차가 있어서 네, 뭐 아침에 또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 해외 선물은 실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상방이냐 하방이냐 그건 방향을 좀 바라보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상방 하방이 계속 바뀐다니까요. 예, 양봉 키고 있다가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음봉으로 돼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되게 민감하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뭐 이평선으로 매매하시든 볼린저 밴드를 매매하시든 일목균형표를 매매하시든 내가 매매하는 그 기법이 있다면 예, 기법대로 감정 넣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지가 됐으니까 이번에 지지가 될 거야 감정 넣지 마시고 네 그냥 매매 기법대로 그냥 감정 배제하시고 원칙대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한마디로 올라가다가 확 꺾이면은 밑으로 거의 뭐 폭포수처럼 쏟아졌으니까 어저께 새벽에도 오늘 새벽이었죠. 예, 만약 거기 감정을 넣었다면 예, 난리 났겠죠. 왜냐면 바닥을 깼으니까요. 예, 바닥은 지켜줄 거야. 계속 지켜줬으니까 예, 오늘 난리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 그 감정을 좀 배제하시면서 예, 이제 FOMC 전까지는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가. 저도 교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가족분들하고 매매를 할 때는 감정을 넣느냐 뺐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나 그런 좀 성공 확률이 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감정 배제하고 하고 있거든요. 감정을 배제하고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계속 버셨으면 예, 쭉 버시려고 예, 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연준 위원들은 뭐 오늘 내일까지 말하겠죠. 근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지표도 한 번 더 남았고 다음 주 남았고 그 사람은 한 표일 뿐이니까 그 사람이 가서 뭐 대단한 그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대단한 그 연설 실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면 예,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쁜 뉴스를 좋게 받아들였던 이전과는 다르게 현재는 나쁜 뉴스를 나쁘게 또 좋은 뉴스를 좋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또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다소 관망을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선이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네. 의견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네, 그 폭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수치인 걸까요? 아닙니다. 베이비로 보고 있습니다. 아, 베이비인 건가요? 네. 우리 패드워치도 잠깐 볼까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죠. 예, 말보다 보여드리는 게 더 확실하니까. 네. 예,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예, 다수의 생각입니다. 네, 이게 패드워치 F4키를 눌러야죠. 그러니까 재생이 되는데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지금 쭉 보면 63%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예, 베이비죠. 베이비였습니다. 이게 저 한때는 70까지 갔다가 60까지 갔다가 예, 오히려 이제 B컷으로 갔을 때도 있죠. 한 달 전에는 8월 5일 쇼크입니다. 이때가 맞죠? 한 달 전이니까 그때는 0.5% 내려야 된다.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와서 한 마디씩 다 했죠. 근데 그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사람들 요즘 한 달 동안 안 보여요. 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딱 내지르면 거기에 귀가 쫑긋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람 찾으면 안 보여요.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고 예,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0.5% 외쳤던 사람들 그때 예, 그거였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죠. 전 이때도 아마 이때도 0.25를 말씀드린 건 0.5를 한 번에 내린다는 건 연준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0.5를 내리면 시장이 오히려 폭락합니다. 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는 여기 그 정도 될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0.5를 퍽 내렸다 그러면 야, 뭔가 문제 있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0.25, 없어도 0.25 이렇게 가지 않을까. 거기다가 예, 이제 FOMC는 선거 끝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 0.5 내리면 트럼프한테 훨씬 유리한 거죠. 예, 0.25면 뭐 소소한 건데. 그럼 오늘 내친김에 경제 캘린더 경제 그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면 다들 4.2냐 4.3이냐 이 실업률이요. 실업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그렇지만 예, 좀 제가 유료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기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건 이 4.2가 높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2가 높아요? 4.3이 높은가? 0.1 차이 그렇게 차이 나나? 네, 근데 미국 실업률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제 미리 해놨어요. 여기는 와이파이라서 최근 5년치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그냥 소소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지금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는 이렇게 됐지만 우리 맥스로 한번 보죠. 맥스. 예, 이게 1970년부터 보죠. 70년부터 보면 지금 우리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으면 여기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면 지금 우리 역사상 거의 최하단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지금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앞에 경기 호황일 때도 많았고 예, 10%일 때도 있었어요. 네, 여기 보세요. 10%일 때도 있었고, 예, 6%일 때도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페드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죠. 그러니까 페드, 예. 연방준비 제도에서 본다 그러면 4.3이나 4.2나 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라인에 있어요. 이 라인에. 그럼 우리는 그 역사상 가장 낮은 라인에 있는 겁니다. 5% 정도는 5, 6% 정도는 가져야 한 이쯤은 가줘야 예, 이쯤은 가져야 예, 페드가 잔뜩 긴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언론에 지금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언론이 4.3이냐 4.2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만한 0.1에 막 12를 막 엇갈리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지금 제일 낮잖아. 미국 역사상 제일 낮은 구역이야. 네, 이거 그 선진국에서 실업률을 4%대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작게 보고 있지만 예, 크게 보면 우리는 낮은 실업률에 살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이거죠. 네, 여기 보시면 비농업부문 고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예,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다들 긴장하잖아요. 근데 이게 글쎄요, 이것도 맥스로 또 얘가 달라집니다. 맥스로 보면 예, 멀쩡하고 호황일 때도 10만 건 밑으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고, 이거 에러가 뜨네요. 코로나 때문에. 예, 제가 보는 건 에러가 안 떴는데 이게 장대 음봉이 하나 예, 앞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비농업부문 고용 지수가 있고 이 표 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요게 있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뭔 차이냐면 여기에는 정부 부문이 빠진 거예요. 지금 선거철이 돼서 정부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거든요. 예, 옐런 늘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옐런 장관이. 예,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이 중요한 겁니다. 정부가 나서봤자 예, 뭐 크게 뭐 변화되는 건 돈 쓰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민감 부분이 늘어나야 생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쳐져 있는 건 여기 보시죠? 97K에서 개정됐다. 수정됐어요. 저번에 한번 크게 한번 수정됐죠? 이거는 114에서 수정됐다. 내렸어요. 하향 조정해서. 그러면 지금 다들 예측치보다 이게 지금 작게 나와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실업률을 우리가 봤었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이전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게 114라 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얼마죠? 97이었나? 97이다 하더라도 이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좀 안 맞았을 뿐이지.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경기 지표로 본다면 실업률도 동일. 네, 그다음 이거 0.1%만 4.3% 나오면 무슨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얘기들 하더라고요. 야, 0.1%치 지구가 멸망하면은 야,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도 했었고. 근데 뭐 지금 멀쩡하죠. 그리고 이 민간 부분이든 정부 부분이 포함된 것들은 지난번 데이터보다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게 또 하나 팁을 좀 드리면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조금 색깔을 좀 달리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르기 전에 근무 시간부터 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실업률이 늘어나기 전에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은 주급이죠. 네, 시간급 주급입니다. 그럼 근무 시간이 34.4가 아니라 34.3이 아니라 뭐 33, 32, 30, 25 이렇게 줄어든다면 25까지 줄어들 리는 없겠지만 줄어든다면 기업들이 경기가 어렵구나. 네. 그러면 실업률이 늘어나겠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들은 유기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너무 예민하고 너무 변덕스럽고 그리고 뭔가를 좋게 해석을 안 하고 뭐든지 한번 꽈서 생각을 하고 또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상방 배팅을 길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FOMC 끝나고 나서 모든 게 결정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마스님, 네. 그 비농업 고용지표 6월, 7월 수치도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있고 이를 또 지적하는 IB 은행들도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지난 거라서 그렇다고 차트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충격은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지난주였나 80만 건이 뭐 수정된지 어쨌네 그래가지고 한번 충격이 올라가다가 뭐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때문에 이제 그게 커트가 됐던 것 같아요. 이미 지난 거라서 지난 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죠. 중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 그동안 이 데이터 하나하나에 다들 투자자들이 밤새 가며 막 고민해 가며 그다음에 팔지 말지를 고민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데이터가 다 수정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라는 거냐. 막 그러면서 한탄의 너튜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개의치 마세요. 우리는 데이 트레이더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하방으로 꺾였으면 하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상방으로 꺾였으면 상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표를 보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아니면 차트 매매하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이 또 필요하시다면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공개 방송하고 있거든요. 거기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충분히 뭐 아는 범위 내라고 해봤자 다른 분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뭐 시간 제약도 크게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나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CPI, 그 다음 주 FOMC 추석이지만 다들 긴장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해외 선물하시는 분도 이게 데이 트레이딩이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들고 있는데 갑자기 훅 꺼져서 훅 올라가가지고 막 손절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서 하시면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용이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리 약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데이 트레이딩 하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추세를 익히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현재 주요 3대 지수 하락으로 전환한 상태이고 나스닥 선물도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 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할 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어디 쪽으로 매수인 건가요?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지금 매수를 얘기하시는 거 맞는 거죠? 내려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네, 차트 보도록 하죠.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차트에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지금 기준선의 위치가 688, 700 정도 되죠. 교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700에서 680 정도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맞았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뭐 대단한 거냐? 대단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지리저항대 중에서 센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랑 맞먹느냐? 그렇다 그러면 122평선 정도? 네, 그 정도로 좀 센 겁니다. 기준선이 평평하게 서 있죠. 이게 지금 뭐냐면 26개 구간 내에서 최고 최저값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중앙선, 중심값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피보나치도 0.5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오늘 저점이 703이죠. 얼추 기준선에 맞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680에서 700 정도까지만 지켜준다 그러면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은 어디까지냐? 많이 나오면 여기 이 구간 122평선이나 이게 뭐죠? 512평선. 그 512평선이 지금 19,058, 121평선이 19,080. 요 정도니까 19,000선까지는 한번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시장이 되게 변덕스러워서 이게 또 중간에 무슨 일이 터지면, 그러니까 뭐가 빌미만 되면 하여튼 터트리더라고요. 어제는 브로드컴 가지고서 물고 뜯었죠. 오늘 새벽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적도 괜찮았는데 가이던스, 한마디로 기업들이 앞으로 이렇게 낼 거예요, 수익을. 그런 게 좀 약했다.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속 강하게 나오나 그게 막 생각은 하지만 투자자들이 눈이 되게 까다로워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슈가 터지지 않는다면 680, 700이 지켜진다 그러면 올라갈 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표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까지는 안 왔잖아요. 네, 그러니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은 그래서 여기 좀 디테일하게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 703에 걸려 있는 거고 이 자리가 네, 그 680까지는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970, 980 라인, 19,000 라인이죠. 980, 19,000 요 라인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중간 자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850, 870. 850, 870이 또 센 자리입니다. 이 자리. 네,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또 이 자리 780, 800 이렇게 지금 구역이 4개가 있습니다. 이 구역을 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위아래로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만약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매도를 치셔야죠. 네,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매도를 치셔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목균형표를 볼 줄 안다. 그럼 앞 구름에 따라서 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사용하시면서 플랜 A, B, C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그 강의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플랜 A, B, C대로 대응을 하시면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나스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